스타워즈 입문자를 위한 속성 강좌 3부작 그 마지막 영상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개봉한 지 2주나 가까이 지났기 때문에 이걸 왜 굳이 지금 하나라고 궁금하신 분도 있겠지만 우리는 이 시리즈를 시작했기 때문에 끝까지 가는 겁니다. 끝장을 봐야 되겠죠. 바로 시작하도록 할 텐데요. 우리가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이유는 에피소드 7 스타워즈 7번째 영화인 깨어난 포스를 재밌게 보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요약도 스타워즈 4, 5, 6 오리지널 3부작을 위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리퀄 시리즈인 1, 2, 3는 아주 간략하게 할 예정이니까 그거 감안하고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시간 더 낭비할 필요 없이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타워즈 입문자를 위한 속성 강좌 3부작 3강 전편의 줄거리. 은하계를 점령하려는 사악한 제국은 제국의 독재에 맞서는 저항군을 제압하기 위해서 무시무시한 위력을 지닌 무기 죽음의 별을 건설합니다. 저항군을 돕는 얼데란 행성의 레아 공주는 죽음의 별 설계도를 입수하지만 곧 제국군의 악명 높은 다스베이더와 제국군 병사 스톰트루퍼들에게 붙잡히는데요. 붙잡히기 직전 인공지능 드로이드 R2-D2에게 설계도를 숨기고 비밀 임무를 내립니다. R2-D2는 곧바로 동료 드로이드인 C-3PO와 우주선을 탈출해서 사막 행성 타투인으로 향하죠. 두 드로이드는 착륙 직후 드로이드 판매상에게 붙잡히지만 운 좋게도 우리들의 주인공 루크 스카이워커의 집으로 팔려갑니다. 고아인 루크 스카이워커는 부모님의 얼굴도 모른 채 작은 아버지의 집에서 지내면서 더 큰 세상을 꿈꾸고만 있는 청년이죠. 그는 우연히 R2-D2가 비밀 임무를 위해서 오비완 커노비를 찾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우여곡절 끝에 오비완 커노비를 만나게 된 루크. 놀랍게도 오비완은 루크의 아버지를 알고 있었는데요. 오비완을 통해서 루크는 자신의 아버지가 은하계 최고의 전투기 조종사인 동시에 훌륭한 제다이 기사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 한때 제다이 기사였지만 포스의 어두운 면에 심취했던 다스베이더의 배신으로 제다이들이 몰살당하던 시기에 아버지가 다스베이더 본인에게 죽임을 당했다는 사실도 알게 되죠. R2-D2가 가져온 레아 공주의 비밀 메시지는 죽음의 별 설계도를 얼데란으로 가져가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임무를 맡기로 한 오비완은 루크에게 아버지의 광선검을 건네면서 자신의 제자가 되어 제다이의 길을 걸을 것을 제안합니다. 루크는 이 제안을 거절하지만 R2-D2를 추적해온 제국군 병사들이 작은아버지 부부를 살해한 사실을 알게 된 후 결국 오비완을 따라 나서죠. 타투인 행성의 모스 에이슬리 공항 부근 술집에서 오비완 일행은 매력적인 외모에 빈정거림이라는 성격 옵션을 장착한 밀수꾼 한 솔로와 그의 동료 추바카를 만납니다. 형편없는 고물처럼 보여도 캐슬런을 12파색에 돌파한 적이 있다는 우주선 밀레니엄 팔콘을 갖고 있는 한 솔로는 타투인 지하세계의 거물 자바 더 헛에게 빚을 지고 있었기 때문에 급전이 필요한 상태였죠. 서로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이들은 이윽고 광속 비행으로 얼데란을 향합니다. 게임을 하며 노는 동료들 옆에서 제다이 수련을 하는 루크. 이를 보며 한 솔로는 비웃지만 루크는 재빠르게 포스를 활용하는 법을 익혀나갑니다. 이윽고 얼데란이 있는 곳에 도착한 밀레니엄 팔콘호. 하지만 레아 공주에게 죽음의 별의 위력을 과시하려는 제국군이 이미 얼데란 행성을 먼지로 만든 뒤였죠. 이 사실을 알리 없는 루크 일행은 근처를 배회하다가 죽음의 별에 납치됩니다. 루크 일행은 한 솔로가 밀수를 할 때 사용하는 비밀 창고에 숨어서 정체를 숨긴 뒤 스톰트루퍼로 변장해서 죽음의 별을 탈출하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루크 일행은 레아 공주를 발견하고요. 쓰레기장으로 떨어져서 쓰레기 압축기에 압사당할 위기까지 벗어나며 함께 탈출의 희망을 보기 시작합니다. 한편 루크 일행을 돕기 위해서 독자적으로 움직이던 오비완 커노비는 자신의 옛 제다이 제자였던 다스베이더와 마주치게 되고 둘은 목숨을 건 광선검 대결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싸움은 다스베이더에게 유리하게 진행되고 오비완은 루크 일행이 무사히 탈출 준비를 마친 것을 보고는 모두의 눈앞에서 사라집니다. 이상함을 느낄 여유도 없이 급하게 죽음의 별을 탈출한 루크 일행은 저항군과 합류합니다. 눈앞에 닥친 제국군의 저항군 소탕 작전. 한 솔로는 죽을 생각이 없다면서 추바카와 함께 밀레니엄 팔콘호를 타고 저항군을 떠납니다. 설계도를 통해 죽음의 별의 약점을 알게 된 저항군. 하지만 그 약점을 공략하려면 뛰어난 비행 실력과 사격 실력이 필요했죠. 저항군 조종사들은 약점 공략에 연달아 실패하고 다스베이더를 필두로 한 제국군 비행사들에게 차례로 죽임을 당합니다. 아버지의 피를 이어받은 건지 뛰어난 비행 실력을 보이면서 살아남은 루크는 임무 완수를 위해 직접 죽음의 별 약점 공략에 나섰지만 이내 다스베이더가 그의 뒤로 따라붙습니다. 하지만 마음을 바꿔 돌아온 한 솔로가 베이더를 공격하면서 루크의 목숨을 살리죠. 이제 죽음의 별의 약점에 정교한 사격만 하면 되는 상황. 이때 루크의 귓속에 오비완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Use the force, Luke.
뭔가에 홀린 듯 루크는 자동 조준 시스템을 끄고 자신의 느낌만으로 미사일을 발사합니다. 성공! 죽음의 별은 파괴되고 저 항구는 커다란 위험을 넘깁니다. 하지만 제국은 죽음의 별을 잃었을 뿐 여전히 은하계를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었죠. 제국군과의 또 다른 전투를 마친 루크는 위기 상황에서 또다시 들렸던 오비완의 목소리를 따라 전설의 제다이 마스터 요다를 찾아 떠납니다. 결국 요다를 찾아낸 루크는 제다이 기사가 되기 위한 훈련을 시작합니다. 한편 다스베이더는 자신의 주인이자 스승인 제국의 황제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루크 스카이워커가 아나킨 스카이워커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황제. 이에 의문을 표시하는 다스베이더이지만 황제는 확신에 찬 소리로 포스를 사용해 잘 느껴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루크의 잠재력 강한 포스는 자신들의 편에서 사용되어야 한다고 말하죠. 다시 제다이 수련을 하는 루크로 가볼까요? 포스의 기운을 익히기 시작하면서 루크는 한 솔로를 비롯한 자신의 친구들이 곧 곤경에 빠지게 될 거라는 예지력을 발휘하기 시작하죠. 결국 루크는 자신을 말리는 요다, 그리고 포스와 하나가 되는 길을 선택했던 오비완에게 다시 돌아와 수행을 마치겠다는 약속만을 남긴 채 친구들을 구하기 위해 비행선에 오릅니다. 루크의 예언은 사실이었는데요. 제국군의 추적을 피해서 한솔로의 오랜 친구 란도를 찾아간 한솔로와 레아 공주, 추바카, R2D2, C3PO 일행은 이미 다스베이더의 협박을 받고 있던 란도의 배신에 의해 제국군에 붙잡히고 맙니다. 아까 한솔로가 자바 더 헛이라는 인물에게 빚을 지고 있다 그랬죠. 돈을 갚지 않은 한솔로의 목에 현상금이 걸렸는데 보바펫이라는 현상금 사냥꾼이 다스베이더의 지원을 받으면서 한솔로 일행의 소재를 찾아냈던 거죠. 루크가 친구들을 찾으러 올 것을 알고 있는 다스베이더는 한솔로를 탄소 냉각시켜서 보바펫에게 넘기고요. 레아 공주는 자신의 소나기에 잡아둡니다. 하지만 단지 살기 위해 베이더에게 협력하고 있던 란도가 정신을 차리고 이번에는 베이더를 배신하면서 한솔로를 제외한 모두를 구출합니다. 그리고 때마쳐 현장에 나타난 루크는 드디어 다스베이더와 1대1 대결을 펼칩니다. 하지만 역사에 남을 제다이였던 다스베이더와 아직 수련도 마치지 못한 루크의 싸움은 팽팽할 수 없었죠. 다스베이더의 공격에 오른손이 절단된 루크는 필사적으로 도망치고 다스베이더는 어째서인지 공격을 멈추고 루크에게 자신의 편으로 합류할 것을 종용합니다. 아버지의 원수를 따를 수 없는 루크는 강하게 거부하죠. 그리고 다스베이더가 영화 역사상 가장 유명한 대사 중 하나를 내뱉습니다. No, I am your father. 이게 무슨 말일까요? 충격에 빠진 루크는 우연인지 루크의 상황을 정확하게 감지해낸 레아 공주 덕분에 밀레니엄 팔코노를 몰고 온 란도에게 구출되고 오른손에 로봇 손을 장착하게 됩니다. 다스베이더의 마지막 말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그는 정말 루크의 아버지일까요? 아니면 루크를 정신적으로 압박하기 위한 전략이었을까요? 이 이야기는 에피소드 1, 2, 3에서 다뤄집니다. 에피소드 1, 2, 3를 통해 우리는 아나킨 스카이워커가 C3PO를 만든 장본인이며 R2D2와 함께 전장을 누빈 뛰어난 전투기 조종사인 동시에 역대 최고의 잠재력을 지닌 제다이 기사였지만 사랑하는 이들을 잃을까 두려워 포스의 어두운 면에 유혹을 당한 결과 다스베이더로 다시 태어나기까지 하지만 결국 그 누구도 구하지 못한 슬픔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또 제국이 과거에는 공화국이었으나 공화국 의회의 의장이 사실은 정체를 숨기고 있는 시스의 군주였으며 이 의장이 바로 아나킨을 타락시킨 장본인이라는 사실도 알게 됩니다. 공화국을 자신의 제국으로 만들기 위해 창설한 클론 트루퍼 군대와 아나킨을 이용해 우주 전역에 제다이를 몰살시킨 것도 바로 이 사람이었죠. 이 대학살에서 살아남은 두 제다이가 요다와 오비완이죠. 오비완은 아나킨을 찾아가 1대1 대결을 하고 승리하지만 죽기 직전에 아나킨은 의장에게 구출되어 각종 기계와 생명 유지 장치에 몸을 의지하는 신세가 되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의 유명한 숨소리. 이 숨소리는 슬픈 사연을 갖고 있는 소리라는 거죠. 프리퀄 시리즈의 마지막 부분에서 요다는 은둔 생활을 시작하고 오비완은 아나킨이 보지 못하는 사이에 태어난 쌍둥이 남매를 보호하기 위해서 한 명은 얼데란 행성 통치자의 양녀로 보내고요. 한 명은 타투인에 사는 아나킨의 이복 동생에게 맡긴 뒤 이 아이를 지켜보며 살기로 다짐합니다. 한 가지 짚고 넘어갈 부분. 프리퀄에 등장하는 병사들은 클론 트루퍼, 그러니까 복제 인간들입니다. 앞서서 한 솔로를 체포한 현상금 사냥꾼 보바펫 있죠.
그 보바펫의 아버지인 현상금 사냥꾼 장고펫의 유전자를 이용해 만든 복제 인간들인데요. 어느 순간부터 복제 인간의 단점이 발견돼서 제국군의 군대가 전체적으로 바뀌는데요. 이때부터 보통 인간들을 훈련시킨 스톰트루퍼 군대가 생기고요. 에피소드 4부터 계속 등장하는 제국군 군대 병사들은 거의 모두 이 스톰트루퍼들입니다. 다시 루크 스카이워커의 이야기로 돌아갑시다. 로봇 손을 단 루크는 자바 더 헛의 본거지로 찾아가 한 솔로를 구출합니다. 이 과정에서 자바 더 헛과 현상금 사냥꾼 보바펫은 죽음을 맞이하죠. 비밀리에 죽음의 별보다 더 크고 강력한 두 번째 죽음의 별을 만드는 제국군의 계획을 알게 된 저항군. 다시 한번 커다란 습격 계획을 세웁니다. 저항군에 재합류하기 전 루크는 제다의 수련을 마치기 위해 요다를 찾아가지만 나이가 든 요다는 죽음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요다는 루크가 알지 못했던 쌍둥이 남매의 존재에 대해서 말해주고 루크는 레아 공주가 자신의 남매임을 직감합니다. 요다는 오비완이 그랬던 것처럼 루크의 눈앞에서 사라집니다. 저항군에 합류한 루크는 레아에게 아버지의 비밀을 털어놓고 아버지 다스베이더에게 아직 선한 마음이 남아있음을 확신하며 제국군에게 홀로 찾아갑니다. 서로를 자신의 편으로 만들려는 루크와 다스베이더, 이 둘은 황제 앞에 서게 됩니다. 그 무렵 저항군은 제국군의 약점을 공략하기 위한 총력전을 펼치는데요. 알고 보니 그 약점은 황제가 저항군을 괴멸시키기 위해서 쳐놓은 함정이었습니다. 눈앞에서 죽어가는 동료들을 보며 동요하는 루크. 황제는 루크에게 속삭입니다. 분노하라, 증오하라, 나를 공격해라, 보스의 어두운 힘을 사용해라. 인내하고 인내하던 루크는 결국 황제에게 검을 겨누고 베이더와 루크는 두 번째 싸움을 시작합니다. 이번 싸움은 훌쩍 성장한 루크에게 더 우세하게 진행됩니다. 루크는 베이더가 했던 것처럼 베이더의 손을 자르죠. 물론 베이더의 손은 로봇 손이었습니다. 이 광경을 지켜본 황제는 루크에게 재차 말합니다. 베이더를 죽여라. 그리고 내 제자가 되어 보스의 어둠을 연마해라. 하지만 루크는 어두움에 굴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검을 거둡니다. 아나킨과는 달리 루크는 유혹되지 않을 것을 알게 된 황제. 자신의 편으로 만들 수 없다면 죽이는 게 낫다고 생각한 황제는 곧바로 루크를 공격합니다. 이제껏 경험하지 못한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루크는 아버지를 애타게 부릅니다. 눈앞에서 죽어가는 루크를 보던 다스베이더. 마침내 그가 움직입니다. 황제를 번쩍 들어올리는 다스베이더. 황제의 공격을 온몸으로 받아내며 그는 온 힘을 다해 황제를 우주선 아래로 던져버립니다. 폭발하는 황제의 우주선. 아버지를 부축해 탈출하려는 루크. 베이더는 그를 말리며 자신의 생명 유지 장치인 가면을 벗겨달라고 말합니다. 루크는 주저하지만 자신의 두 눈으로 루크를 보고 싶다고 말하는 아버지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죠. 드디어 대면하는 아나킨과 루크 스카이워커 부자. 아버지는 평안한 모습으로 죽음을 맞이합니다. 같은 시각 저항군은 위기를 기회로 살리는 데 성공하는데요. 한솔로가 숲의 행성 엔도에서 제국군의 방어막 생성기를 폭파하고 란도는 밀레니엄 팔콘호를 조종해서 두 번째 죽음의 별에 치명적인 공격을 성공시킵니다. 대폭발을 일으키는 죽음의 별. 이 폭발과 황제의 죽음을 통해 제국의 멸망이 온 은하계에 알려집니다. 아버지 아나킨 스카이워커의 장례식을 치러주는 루크 스카이워커. 이어서 마지막 전투를 함께한 동료들과 축제를 즐기는 주인공 일행. 레아와 한솔로는 시리즈 내내 이어온 사랑의 결실을 맺고요. 문득 고개를 돌린 루크의 눈에 죽음 대신 포스와 동화가 되는 방법을 선택한 오비완, 요다, 그리고 아나킨 스카이워커가 환한 웃음을 보입니다. 그리고 끝. 조명인. 네, 우린 이렇게 스타워즈 속성 강좌 3부작의 마지막까지 달려왔습니다. 3부작 영상을 다 봐주신 분이 계시다면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줄거리 요약 꽤 길었죠. 6편을 요약하니까 1, 2, 3편을 짧게 했는데도 꽤 긴 시간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 인사 아주 짧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좌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다음번 다른 영상으로 다시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저는이죠. 제가 여러분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천재 이승국의 이승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